결국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협박 SNS, 황정민 엄벌 탄원, 스토킹 A씨에 대한 1,000만원 구형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패치에서 직접 공개한 내용인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1살의 A씨가 벌금 1,000만원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던 것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단독 부장판사 김영아 판사는요,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그 혐의는 바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검찰은 11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밝혔어요. 범행 기간이 길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던 점,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는 분명 잘못이 있었다. 하지만 일방적인 스토킹은 아니다.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2년간 제가 한 사람을 쫓아다녔다라는 스토커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에 기록 검토도 요청을 했는데요. 기록에 남아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황정민 씨는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를 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죠. A씨가 불복했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이번에 결국 결심 공판이 있었던 겁니다. A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바로 다음 달 9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상 검찰이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보통 구형한 것보다는 형이 조금은 차감이 되니까요. 300만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최종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검찰이 왜 3배에 달하는 벌금을 구형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스토킹 행위가 명백하다라고 검찰 측에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A씨는 끝까지 부정을 했습니다. 나는 무죄다. 황정민이 먼저 연락해왔다. 종국적 거절 의사를 놓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A씨 여성의 실제 모습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긴 머리에 모자를 쓰고 등장을 했는데요.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가서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요, 바로 이 선고 공판이 있기 한 12시간 전부터 어마무시한 폭로 자료들을 무작위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본 많은 분들은 굉장히 놀랐거든요. 본인은 일방적인 일로 확정될까봐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나는 쌍방관계였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새롭게 올라왔던 증거 자료 게시물만 5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좀 하나씩 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게시물이 있습니다. 상태 프로필이 나와져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루마니아에서 귀국하며 4시 13분에 전화가 왔고 4분간 통화를 했다. 17분에 끊자마자 지인톡에 4시 18분에 전화 왔었다라고 보내준 내용이다. 공개적으로 밝혀지니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주장이라도 하는 거다. 원래 첫 만남 자리에서 농담 한마디 하고 잊어버렸다고 고소장에 기재한 사람이다. 이제라도 안 밝히면 영원히 그랬을 것 같다. 그러면서 첫 시발점이다. 한 번밖에 말한 적 없다라고 하지만 사업이 실제로 진척이 됐든 되지 않았든 농담이었든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 나에게 일을 시켰다라고 인정을 이제는 해야 한다. 사업을 빌미로 내가 남자의 힘을 써줄 테니 오라고 한 게 메인이었든 뭐든 사업 이야기에 이용한 건 맞지 않느냐? 귀국하자마자 입국장에서 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는 거다라며 양주장 이야기, 원장 이야기를 저렇게 해놓고 본인이 진지하다고 하더니 사업이 아이스 브레이킹이었다. 농담으로 첫 만남에서 한 번 말하고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방 여자에게, 즉 자신에게 와이프와 별거 중이다. 사업을 같이 하자. 이런 정보 전달과 제안 뒤에 뭐가 있었냐고. 결국 당신이 꺼낸 본론이 이성적 제안 아니었냐.
그래 놓고 사업은 중단이다. 와이프랑 다시 같이 산다라는 이야기는 함구해 놓고서 사업은 어떻게 됐냐라고 묻는 걸 문제 삼고 와이프랑 다시 같이 사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나에게 그 전에 밤에 카톡 보낸 걸 내가 당신을 괴롭혔다라고 주장을 한다니. 당신이 새벽 1시에 카톡을 보내는 것들은 무엇이냐? 항상 발 빼려고 부담스럽다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 있지 않느냐? 얼마나 만났다고 남자의 힘을 써주겠다, 사업을 같이 하자, 부부관계 사정까지 다 털어놓는 당신이 나한테 부담이면 부담이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카톡 보냈던 내용들도 공개가 됐어요. 뭐 양조장 이야기, 똑똑한 사람이 있다. 이게 다 황정민 씨가 보냈다라고 카톡을 공개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건 황정민 씨가 보낸 게 아니라 그 소장님이라는 사람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막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앞에 공개됐었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거기서 그때 작년에 그랬거든요. 오빠한테. 오빠랑 제 얘기 시나리오로 쓰겠다. 현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혐오 관계예요. 그냥 그거거든요. 신조 같은 거다 라고 이 여성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남녀 멜로물에서 서로 막 물고 뜯는 이야기, 이런 시나리오를 쓴다고 했더니 오빠가 야 그거는 재미없어, 팔리는 이야기를 써야지, 이거는 멀쩡할 때 이야기네. 기억 안 나요? 모르겠다. 좀 심각한 거 아니야? 오빠 이건 오빠 그냥 멀쩡할 때, 그러니까 술 안 먹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했던 이야기다. 암튼 야 우리 이게 재미없어, 팔리는 이야기를 써야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 달 이후에 똑같은 설정으로 시놉시스가 떴어요. 그리고 이정재 오빠가 그거 이미 주연으로 찍었더라고요. 진짜? 네, 임지연과 얄미운 사랑이라는 50대 남자 배우, 형사 전문 역할하는 배우, 그 팬인 30대 기자 출신이었던 설정 자체도 똑같더라. 응, 시놉시스에 현관이라는 단어를 쓴 것까지 똑같아. 그거 네가 쓴 거잖아. 그러면 내가 쓴 게 아니죠. 아무튼 그러니까 우연히 겹친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안 팔리는 얘기라더니 이미 이정재가 벌써 시나리오를 샀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임지연 이정재 드라마처럼 그런 설정과 얘네 보니까 시놉시스 내용이 비슷하더라. 그럼 황정민 씨가 그런 거 없으면 상관없지, 네가 잘 쓰니까. 디테일에서 뭐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오빠를 유추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당연히 무슨 외양 묘사가 비슷하다는 것도 없어요. 잘 돼가지고 뭐 황정민 오빠로 해서 황정민 배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축하한다. 너 왜 이렇게 재주가 많니? 라는 말도 당시에 꺼내 놓았습니다. 또한 다음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술 마시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라고 주장한 사람이다. 황정민의 이 발신통화, 본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우기다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니 잘못한 거라고 시인을 하며, 베트남에 야설 발언을 하니 술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했다. 네가 문자를 보내니까 내가 전화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1년간의 절주를 깨고 폭음을 할 정도로 속상한 일이 있는 날 두 번이나 연달아 나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상대가 A씨라는 거다. 실제로는 본인이 문자 보내고 A씨인 내가 답신이 없으니 연달아 총 4번의 부재중 연락을 보내기도 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음성 녹취를 또 공개했습니다.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술 안 먹고 이런 것들을 솔직히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술 안 먹고 이런 것들을 솔직히 술 먹으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애초에 그럼 나를 만나려면 술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왜 한 거예요? 그때 술 먹고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오빠 술 먹은 상태도 아니었어. 맨정신에 그런 얘기를 했어. 아, 그럼 내가 말을 잘못한 겁니다. 맨정신에 그런 얘기를 왜 한 거야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하고 지금 정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흥분돼 있으니까 내가 제일 다시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오빠 그래서 술을 끊었다고요? 예, 1년 됐습니다. 오빠 술을 끊었다고요? 아무하고도 아예 안 먹었다고요? 라고 말을 하자, 집에서도 안 마셨고 내가 밖에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잠깐 먹고 싶어 약간 꽐라돼가지고 너한테 전화했는지 뭐 했다 그러는데, 그때도 내가 아차 싶어서 그 뒤로는 안 마셨다. 오빠 베트남에서는 안 마셨어요?
베트남에서 이번에 평양고 가서 우리 아들을 걸고 딸을 걸고 맹세하는데 안 마시고 왔다. 베트남에서 맨정신에 전화를 한 거야? 나한테 그래요? 그때도 아니 그니까 전화를 내가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문자가 와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다. 오빠 아니요 문자 안 보냈어요. 그럼 내가 그냥 전화했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주장하는 건 일관적이에요. 황정민 씨가 항상 먼저 전화를 했고 내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스토커처럼 한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걸 보면 또 있어요. 기사에 공개된 살려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포함된 통화로부터 한 달 뒤에도 이런 통화가 있었다. 황정민이 전화를 걸어왔고 절주와 우울증에 대해서도 평소 글로 소통하던 내용에 대해 서로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황정민은 정서적 교감이 전혀 없었고 그런 관계도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래요. 아점 먹니? 아니 아침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저녁은 안 먹고. 점심 저녁 다 안 먹어요. 야 그리고 참 너 술에 관해서 네. 한참 웃었네. 네. 왜요? 아 그러니까 내가 술을 안 먹어서. 아, 맞아. 아니, 그거 진짜? 제가 저기 분석한 게 아니라 GPT가 그렇게 해놓은 거야. 아 그래? 네. 나는 네가 분석할 줄 알았어. 아니야. GPT가 그렇게 분석해놓은 거예요. 근데 보면서 와얘 천재네 막 그랬거든. GPT 자, 이런 거 같아. 그래서 내가 보고 나는 네가 쓴 건 줄 알았어. 천재네 그랬지. 네. 50대 우울증 뭐 이런 거 한번 쳐봐봐. 어떻게 돼? 아, 우울증? 아, 왜? 오빠 근데 요새 약 먹어요, 혹시? 아니야 그냥 물어보. 너는 네. 자,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다라는 건 이 여성의 주장대로 대화창에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여성의 행동을 명확하게 스토킹 범죄라고 단정짓고 지금 1,000만 원 구형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 여성의 주장과는 상당히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심 이야기, 뭐 나아가서 술 먹은 이야기를 다 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잠정조치 연장시키겠다고 황정민 대리인이 영장신청 의견서에 구성한 허위가 이런 식이다. 내가 의견서로 명확하게 입증서를 첨부해서 반박하면 뭐 하는 건가? 무력감을 느낀다. 24년 9월 이후로 만난 적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100m 접근 금지 잠정은 내 권리를 너무 침해한다. 주의적으로는 취소, 예비적으로는 축소라도 해줘야 되는 거다. 상대의 주장은 이러한저러한 부분에서 다 허위다. 의견서를 내도 사실상 자동 연장이 된다. 아마 이야기가 이런 것 같아요. 이 황정민 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신청서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소인의 상세한 이하 주소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해당 건물 인근에 접근한 사실도 없다. 2년 6개월 전 공식 행사장에서 촬영된 사진의 촬영 시점과 프로필 게시 시점을 의도적으로 혼동시켜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주거지 인근까지 추적 미행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라고 굉장히 반박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결국 1,000만 원 검찰 구형이 떨어졌다. 이 여성의 주장대로 일방적 스토킹이 아니고 쌍방적 관계의 연락이 위주였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 검찰이 3배나 더 강하게 벌금을 구형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그 외에 민사적으로 황정민 씨에게 노동과 관련하여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놨어요. 만약 그것마저 패소를 하게 되거나 기각 처리가 된다면 이 여성이 주장한 이 수많은 증거들은 사실상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되고 맙니다. 이 사태가 왜 많은 분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땡성은 난리가 났는데 황정민은 사주에 잠자리 이야기를 꺼내고 또 잠자리 신 야설을 요청하여 읽고 감상까지 공유를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본인과 나로 이입까지 해도 오해를 살 만한 표현 강땡준도 보고 싶다. 안고 싶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땡성은 유부남도 아니었고 황정민은 유부남이었다. 그것도 사랑꾼 이미지를 극도로 내세웠던 팬이었던 미혼 여성과 2년간 연락하며 잠자리 이야기는 왜 하고 왜 고작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안고 싶다, 보고 싶다고 하는데 사귀었으면이라는 전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여성이 울분의 토에서 한정수 씨의 이야기를 정면 반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여성의 추가적인 황정민 씨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해요. 유럽의 만남이 무산된 이후 대체 일정이 된 공항 술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고소장이 3, 40분의 식사로 축소한 만남. 그러니까 고소장에는 3, 40분의 식사로 만남이 축소되어 있지만 2시간 30분간 황정민과 A씨가 소주 3병을 마신 술자리였고 출국 일정은 모두 황정민 씨가 A씨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는 황정민 씨 측이 이미 고소장에 기재해 놓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공개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편지가 예술이다. 글이 어쩜 이렇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면서 여기 보면 A가 잘못 알고 있으니 다시 정정해줬다. 황정민 씨가 11일 11시 40분 루프트 한자 비행기다. 영국 간다고? 아, 11일이시구나.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루마니아는 처음이시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내일은 도쿄에서 키아누 리브스 밴드 공연을 봐요. 행복해라. 이런 카톡 내용. 그러면서 황정민 씨는 이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던 당시 오후 5시경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라며 일상 대화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정민 씨가 유럽에서 봐도 좋겠다라는 만남을 제안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유럽 체류 기간이 겹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지에서 만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황정민 씨의 촬영지가 루마니아의 수도였는데 약 7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정민은 A씨와 만나기 위해 수도에 2박 3일가량 호텔을 잡고 나오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가 그건 오빠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라며 만류를 했고 결국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출국일이 겹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아쉬운 대로 출국 당일 수속 이후 공항에서 만나 식사하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첫 만남의 경위와 술자리에 대해 길을 쓰고 황정민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존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고소장을 보면 2023년도 7월 20일 밀수 시사회에서 팬들을 대표하여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라고 적고 있지만 실제 연락처 교환은 그 이후 8월 9일 영화 보호자 시사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당시 현장에는 사진을 찍는 일반인 2~3명과 타 배우의 팬 1명이 더 있었고 평소 종종 동행하던 팬 B도 참석하지 못하여 해당 장소에는 황정민 씨의 팬은 A씨 단 1명뿐이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황정민 씨는 A씨에게 먼저 연락처를 요구를 했고 A씨가 왜요? 라고 이유를 묻자 내가 고마워서 밥 한번 먹으려고 그러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의 휴대전화에 황정민 씨가 자신의 번호를 입력하고 곧바로 그 번호로 발신 이후 끊는 방식으로 번호를 교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사실 황정민 씨 팬은 본인밖에 없었는데 본인에게 황정민 씨가 직접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황정민 씨가 실제로 그 당시에 전화를 걸었고 이런 식으로 번호를 교환했다라는 증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지점,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며 조작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파일에 남아있는 날짜로 증명을 했고요. 여기 보면 황정민 씨가 번호를 따고 나서 나요 크크크 이라고 보냈고 네네 톡이 편하시죠? 오빠도 하실 말씀 편히 주세요 언제든 이라고 이야기를 여성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고소장에 피고인이 매니저를 통하여 고소인의 연락처를 취득한 이후라고 서술하여 마치 A씨가 황정민 씨의 연락처를 임의로 취득했거나 매니저를 통해 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황정민 씨가 명확하게 A씨를 지목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주었고 A씨의 연락처를 받아가는 상황이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있다. 그리고 A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번호를 입력해준 반면
A씨의 연락처는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지만 실제 통화와 문자 기록에 따르면 연락처 교환 직후 최초의 음성 통화는 황정민 씨가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A씨의 연락처를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황정민 씨는 이튿날 오전 A씨에게 최초로 전화를 걸 방법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점. 이 고소장을 보면 8월 16일 만남과 관련하여 팬들과의 감사 회식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마치 A씨가 황정민의 의사와 달리 팬들을 따돌리고 홀로 참석하여 황정민 씨를 당황시킨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진술서에 역시 제 기대와는 달리 다른 팬들은 없고 피의자만 있었다. 혼자라도 왔으니 돌려보낼 수는 없어 밥과 술을 사줬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은 해당 일정은 예정부터 황정민 씨와 A씨 사이에 1대1 만남을 전제로 협의 조율됐다라고 해요. 다른 팬들의 참석 여부가 논의된 사실조차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3년도 8월 10일 황정민 씨가 오전에 전화를 걸어와 A씨가 사는 지역을 묻고 식사를 제안한 직후 곧바로 A씨의 주량을 물은 뒤 술자리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A씨의 지역으로 오겠다며 술집을 수배해달라고 부탁하고 A씨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동부 이촌동에 위치한 술집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당시 전화를 끊은 직후 실시간 제3자의 전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결국엔 고소장과 진술서에 보면 당시 황정민 씨의 영화 관련 일정에 꾸준히 참석하던 팬은 바로 참석하지 못한 A씨와 B 두 사람뿐이었다라는 점을 황정민 씨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팬들이 나오지 못하고 피고인만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이 다른 팬들에게 고소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는지 의문이다. 마치 여러 명의 팬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서술했지만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3의 팬들의